현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문을 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과연 우리 국회는 뭐 했습니까? 추경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11대 국회 다들 민생을 얘기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번 추경심사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누가 거듭찬 겁니까? 국민들이 거듭차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을 독선과 오만의 의회 독재 세력을 규정해서 유리한 정치 지형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일관된 목표하에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 일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소상인, 특권 노동자 이분들 주로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시산업 관계자들, 문화예술 종사자들, 택배물류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공 분야의 종사자들 만났습니다.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문을 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과연 우리 국회는 뭐 했습니까? 11대 국회 다들 민생을 얘기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유례없는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부득이 3차 추경까지 편성을 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그 다급한 추경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참으로 우리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나서 오로지 자리 다툼하려고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반장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를 박차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국민 눈총 무서우니까 어느덧 들어와서 공부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하지는 않고 바깥에서 배회만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실 안에서 수업하는 학생들만 비난하기 그지없습니다. 딱 미래통합당 이 극작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번 추경심사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예비심사 당당하게 하고 얘기를 듣기 위해서 종합정책질의 충분히 하고 소위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으면 될 일입니다. 누가 거듭찬 겁니까? 국민들이 거듭차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을 독선과 오만의 의회 독재 세력을 규정해서 유리한 정치 지형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일관된 목표하에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작태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긴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민생 현안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있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자체가 305개의 세부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 중 24%가 즉 73개의 신규 사업일 정도로 어느 때보다 알짜게 짜서 정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 여당과 사전 협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의 신규 사업이 8.3%에 불과합니다. 신규 사업을 그만큼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계획 설계를 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특히나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의 집행 기간이 경과돼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삭감해야 될 예산들도 많았습니다. 이 삭감의 규모가 총 1조 5,110억입니다. 이 삭감 규모만 해도 역대 본예산의 경우 정부안 대비 0.2%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9%를 감액했습니다. 이게 부실이고 이게 졸속입니까? 본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꼼꼼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실이란 말입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번 추경심사를 하면서 국회 역사상 없었던 정액사업에 대해서도 일독을 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을 비롯해서 서로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소소위를 일부러 가동하고 그래서 정액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게 국회의 나쁜 관행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그거 걷어찼습니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남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산 조정 소위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교섭단체의 비율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공식 방망이를 두드려야 의결해야 이걸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깜깜이고 무시했다고 그렇게 표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은 이처럼 저희들로서는
꼼꼼하게 심사를 해왔고 또 최초로 정액 심사도 해봤고 지역 면허성 사업은 소에서 철저하게 배제를 한 결과입니다. 오늘 저희가 감액 부분은 사업기간이 1개월분 조정된 것이라든가 이미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들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서 1조 5천억을 감액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사업들,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청년 지원 사업, 정말 알뜰하게 정액 사업을 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이 계획보다 늦었지만 이제 오늘 바로 처리돼서 정부가 신속하고 그리고 예시 있게 집행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따뜻한 담비, 촉촉한 담비가 되고 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